네, 다시 만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인혜 뉴스 계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뉴스 계장 김인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장님, 우리 한 달 전에 네. 농어촌 기본소득 요 사업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농어촌의 이제 지역 소생을 위해서 그렇죠. 했던 이거 이야기죠. 결과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죠? 예, 농어촌의 이제 지역 소생을 위해서 농어촌 사시는 분들에게 네. 2년 동안 예. 매달 15만 원씩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주시는 제도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경남에서는 네. 지금 남해가 선정됐습니다. 남해군이 선정이 됐군요. 네, 지난 9월에 이제 군 단위로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발표가 난 겁니다. 아유,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네. 이게 선정된 지역 다시 좀 보면은 남해 나오고 경기 연천, 네. 강원도 정선, 충남 청양 이렇게 나오는데 충북은 안 보이고요. 아이고, 아쉽네요. 아무튼 이렇게 7개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원래 6군데가 될 예정이었는데 네네네. 저기 경북 영양이 좀 네. 인구가 작대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한 곳 더 돼서 7군데가. 영양이 지금 인구가 15,000명이니까 네, 좀 작아요. 보너스로 들어갔네요. 네. 자, 근데 유치 경제 정말 치열했잖아요. 그렇죠. 남해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경남에서는 거창, 남해 그리고 함양이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요. 네. 남해는 몇 달 전부터 그 군민이 다 같이 서명운동하는 열기가 매우 뜨거웠잖아요. 열기 대단했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었던 네. 지역 소멸 위험도와 지자체 추진계 아하, 그리고 예. 실현 가능성 예.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요. 아하, 저희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게 지자체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 그렇죠. 농어촌 계신 분들이 돈을 받는다는 얘기라 한번 정확하게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까 남해군이 내놓은 이 청년 유입 기반 조성 이게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잘 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구당 15만 원이 아니라 1인당 15만 원. 5만 원이잖아요. 큰 돈이죠. 그러면 4인 가구면은 60만 원. 그렇죠. 그리고 1년이면 700만 원이 넘네요. 예, 맞아요. 이게 2년 동안이니까 2년이면 한 1,500만 원 정도. 그 엄청난 돈입니다. 예. 이거 그럼 남해 지금이라도 좀 이사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사 가면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하십니다. 네? 네. 이게 정부에서 이거 기준 고민하고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주민등록 기준으로 남해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가능하고요. 30일 이상. 네. 거주하는 동안 매달 네.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와. 연령 제한도 없고 예. 또 외국인이어도 네. 불법 체류자나 계절 근로자가 아니면 영주권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끝나고 바로 가야겠습니다. 저는. 네. 아니 이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을 그 당시에 이제 국비 40%, 네. 지방비 60% 이렇게 네. 지금 돼 있었는데 지방비 중에서도 그때 도비하고 군비 네.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예, 도비를 원래 도가 안 내겠다고 해서 맞아요. 각 군에 공문을 보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제 안 그래도 군이 좀 부담이 많이 되는 네. 상황이었는데 일단 경남이 지금 한 발 물러서서 지방비 부담 중에 30%를 아하.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비 60%를 100으로 봤을 때 네. 그중에 30%는 우리가 내겠다. 네네네 예. 그런 상황이죠. 네. 올해는 근데 일단 이렇게 하겠는데 점진적으로 국비 지원을 40%에서 80%로 늘려라라는 게 경남도 입장입니다. 네, 늘려주는 게 저도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지방비 중에 도가 30%를 내면 나머지는 남해군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비 40에 지방비 60. 그러면 사실 군 단위에서는 사실 많이 재정이 부담되죠. 많이 열악하긴 한데 부담이긴 할 것 같은데요. 이 농어촌 기본소득 이 사업이 남해군 비롯해서 농어촌 곳곳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정말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네.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제 농촌을 업 시키는 그렇죠. 소식이었다면 예. 이번에 살짝 다운 시키는 소식인데요. 뭐죠? 올해 유독 가을이 좀 가을답지 않다. 네. 이런 얘기 있는데 좀 느끼세요? 정말 연휴 때도 추석 연휴 때도 네. 그렇고 계속 흐리고 비 오고 비가. 추적추적. 맞아요. 이게 장마가 끝났어야 되는데 네. 10월까지 와가지고 네. 요즘 농가가 울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장 배추가 나올 시기인데 네. 이 배추들이 무름병에 걸려가지고 다 지금 흐물흐물하고. 녹아 내리고 있군요. 네. 그리고 더위에 마늘과 양파도 늦어지면서 네. 모종이 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쌀도 문제예요. 네. 지금 한창 나락을 거둘 시기인데 네. 벼깨씨 무늬병 때문에 네. 농민들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깨씨 무늬병 이게 뭐예요? 이게 곰팡이 관련된 건데 한마디로 곰팡이네요. 네, 사진 지금 있네요. 나오고 있는데 네. 벼 잎에 깨 모양으로 점이 콕콕 지금 박혀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네네. 이게 덥고 습한 기후에 잘 나타나는 곰팡이
예. 병해 중에 하나예요. 네. 가을 장마가 길어지니까 벼가 품고 있던 양분이 물에 다 씻겨가면서 아이고.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럼 저 잎만 저렇게 상하는 게 아니라 저게 그럼 혹시 벼 나달까지 영향을 받는 건가 보죠? 네, 나달도 돼서 이제 네. 심한 경우 쌀알의 반점도 생기고 아이고. 쌀알이 크지도 않고 네네네. 상품성이 떨어져서 쌀값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는 1년 동안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거 보고 왔는데 정말 너무 속상하시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예. 대책이 다행히도 없을까요? 예. 다행히도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네. 이 병을 농업재해로 이제 인정을 했어요. 아, 바로 인정했네요. 네,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예. 피해율에 따라서 이제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네. 아니면 이자 감면, 대출금 상환 음. 연기 같은 이제 간접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현재까지 경남도는 벼 재배 면적의 8.2% 정도 뼈 깨시무늬병이 발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도 이상고온도 그렇고 벼 네. 멸구 때문에 참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인정하니 많이 아이고. 그래서 그때 수확량도 안 좋았는데 요번에 그나마 정부가 빠르게 농업재해로 좀 인정을 한 게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럼요. 기후위기가 진짜 현실로 다가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진짜 맞습니다. 듭니다. 기후위기가 너무 가까이 왔어요. 이제 이제.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겠는데요. 그럼요. 이게 네. 너무 무서운 일인데 네. 그런데도 이런 댓글이 보여요. 어떤 댓글이?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닌데 네네. 보시면 네. 개인이 농사 잘못 지은 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아하. 약 잘못 쳐서 병 걸린 건데 네. 이렇게 보상해주면 내년부터 약 칠 사람 한 명도 없겠네?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기후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이건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건 네. 전문 농민분께 예.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 쌀 같은 경우는 양곡 수급에 따른 법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자체까지 같이 농사를 계획을 짜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방제에 대한 문제는 꼭 농민에 대한 농민의 문제는 아닌 거죠. 지금처럼 날씨가 이렇게 가을 들어가지고 안 좋았던 적은 또 없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기가 알아서 방제를 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쌀로 대표되는 이 양곡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방제부터 그리고 세금을 투입해서 이거를 다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가지는 식량 안보나 식량 주권 그리고 자금률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와 함께 같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노력들이나 이제 이런 거 좀 많이 부족하다. 어느 정부든 정권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보면 스마트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실제 스마트팜은 새로 만들어내고 연구를 하는 거는 다 좋지만 기존의 농업을 어떻게 지켜내겠다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이 방향성이 조금 다른 거죠. 사실 시급하지만 급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 한식파거든요. 그래서 저도. 밥을 좋아하는데 그럼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 벼가 계속 잘 자라서 우리 쌀을 먹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맞습니다. 쌀값도 적정하게 좀 유지가 돼서 농민분들도 적정한 이 대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식량 안보잖아요. 네네. 이게 최근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 정부가 네. 쌀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또 인구는 또 줄고 이러니까 예. 50년 전부터 쌀 생산량을 줄이는 감산 음. 정책을 펼쳤다고 예. 하는데요. 네. 근데 작년에 이상기후 맞습니다. 아까도 기후 얘기 나왔는데 작황이 나빠지고 또 대지진이 온다는 루머 때문에 쌀 사재기가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쌀값이 2배로 뛰고 예. 결국 우리 한국 쌀까지 수입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예, 정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없다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론 쌀값 안정화도 중요하겠지만은 농민들이 진짜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힘이 되는 제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이것도 식량 안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농사라는 거, 농민이라는 거 저는 필수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격적으로 네. 아예 농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어떨까? 아, 그래서 국가가 좀 농사를 책임져서 농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이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쟁은 군인이 책임지고 네. 그 식량 안보는 농민들이 또 책임지고. 그렇지, 국가가 같이 이렇게 그래서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 상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정말 어이없는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우리의 철새 황새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뭐 계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뉴스로 많이 접하셨겠죠.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희가 영상으로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15일이었습니다. 김해 화포천 습지과학관 개관식 행사인데요. 자, 3마리 방사하는 순서 있었는데 지금 첫 번째 황새는 날개를 펴고 저렇게 훨훨 잘 날아올랐습니다. 네, 저 때까지 괜찮았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괜찮았어요. 다음 세장분 열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사육사가 부리를 잡고 이렇게 꺼냈는데 아이고, 저렇게 비틀비틀하다가 굴러 떨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속상한데 결국 응급조치도 했지만 이 황새는 아빠 황새는 죽고 말았습니다. 네, 저도 이거 뉴스 보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심지어 황새가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이에요. 네, 저 황새 저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아이고. 우리나라에 이 황새 250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250마리밖에 안 돼요. 네. 특히 이게 황새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김해에서 벌어져서 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보건 사업을 한다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거 김해 화포천 습지과학관 개관식이에요. 네, 이게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한 과학관 개관식인데 맞습니다. 그 행사에서 생명이 죽었다는 게 네. 이게 무슨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하나씩 한번 파보겠습니다. 그날 행사 순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개관식 식전 행사 10시 30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문제 저 황새 방사 퍼포먼스가 11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사 퍼포먼스 이렇게 저게 돼 있어요. 문제죠, 퍼포먼스. 그러니까 한 최소 30분은 이 황사가 케이지에 아마 갇혀 있었을 텐데 저대로 그대로 진행됐다고 해도 하지만 현장에 있던 분들 그리고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까 자, 시장 나왔죠, 국회의원 있죠, 시의회 의장, 부의장, 뭐 내빈들 해가지고 1시간 40분이나 저 케이지에 갇혀 있었다고. 말이 더 짧지 않았을 거잖아요. 1시간 반 가뜩이나 이날 네. 날씨가 또 뜨거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좀 봐야겠는데요. 저 때가 22도였습니다. 네. 저 당시가. 근데 햇볕이 유독 따가워가지고요. 저렇게 공무원분도 이마를 가리고 있죠. 네, 손으로 가리고 있네요. 하지만 지금 양산이 참석자들한테는 제공이 되고 지금 케이지 위에는 그늘막도 없고 우산도 없죠. 저렇게 내빈들만 우산을 쓰고 편안하게 있습니다. 저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기 시간 관련해서 지금 보고 계시지만 저 공무원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종이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붙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불쌍해서. 그런데 행사를 준비한 황새 전문가하고 김혜씨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전문가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1시간 이내로 포획 후 방사까지 1시간 이내여야 된다라는 내용은 제가 전달했습니다. 호출했죠. 그늘막 있어야 되고 1시간 이내 방사를 해야 된다. 근데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네, 포획 후 방사까지 1시간 이내여야 된다. 네. 그리고 그늘막도 있어야 된다. 네. 그런데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저렇게 얘기했다고 황새 전문가는 얘기하는데 김혜 씨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 또 그늘막 설치 요청도 없었다. 분명히 이렇게 입장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 부분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뉴스 네.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네. 일단 케이지 자체 딱 보고 너무 좁은 거 아니야? 그 생각 딱 들더라고요. 예. 저기 1시간 반이나 있으면 사실은 저 2마리 나머지 2마리도 네. 저 멀쩡한 게 기적이라고 생각돼요. 네, 저희가 그래서 케이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네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그 문제의 케이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길고 날씬한 이 황새 특성에 맞춰서 제작이 되어 있는 건데 너무 특성에 맞췄네. 너무 좁아요. 목재로 저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는 보면 환기구가 있기는 합니다. 앞에 있고 근데 안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다치지 말라고 황새가 이렇게 날갯짓 하다가 혹시 부러지지 말라고 저렇게 보호제를 붙여놨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저게 가정에서 단열재로 쓰는 폼 블럭이에요. 뭐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안에는 얼마나 무더웠겠습니까? 찜통이었겠죠. 저 순간 사진 보면서 되게 관짝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주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기 얼마나 덥고 숨 막혔을지. 이게 황새보다 내빈이 우선이었던 이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 케이지를 꼭 쌌었어야 되는지 네. 저는 좀 안타까운데요. 김혜 씨는 거기에 네.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황새공원에서 네. 황새를 데려올 때 한 4-5시간 이동을 하면서 그때 사용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제 있습니다. 없다. 네. 김혜 씨는 이제 계속 뭐 할 만큼 했다 거의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케이지에 저렇게 새를 가뒀다가
맞춰서 딱 풀어주는 이 쇼가 사실 구시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저거는 자연을 네. 살리자는 거기보다는 전시용으로 퍼포먼스라는 네. 말이 딱이네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황새복원 1세대 전문가죠. 그 박시령 명예교수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방사하면은 두 가지를 쓰거든요. 자유방사가 있고 단계적 방사. 김해에서 한 건 일종의 자유방사인데 작은 통에다 넣어서 문을 열고 방사시키는 건데 사실 그거는 좀 황새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안 써요. 그건 말하자면 그 황새들한테 그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왜 행사를 위해서 단지 하는 건데 국회의원을 올 때까지 그걸 기다려서 방사했다 하니까 어처구니 없죠.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전 앞서서 방사를 했어요. 크게 사육동을 지어가지고 황새를 거기에 이제 몇 년 동안 적응한 다음에 주변 환경이 익히게 되면 그때 이제 큰 그 사육동 문을 열고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나가서 적응하게 하는. 이번에 김해 사례처럼 행사 때문에 새를 그렇게 행사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그거 멀리서 이동하는 건 그런 케이지에 넣을 수밖에 없는데 행사를 한다고 거기다 담아가지고 사람이 올 때까지 그걸 기다렸다가 풀어놓는 건 그거는 황새한테 뭐 고문하는 거나 똑같아요. 린치, 고문 이 단어가 떠나질 않네요 머릿속에서. 황새가 심지어는 무리 생활을 하지 않는 경계심이 높은 동물이라고 해요. 네네네네. 근데 대기하는 시간 동안 또 사람도 웅성웅성 주변에 있고 또 마이크, 앰프 소리 맞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였을 거야 생각이 들고 네네네. 또 김해가 황새 복원 사업을 하는 지자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랬으면 황새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방사를 준비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전날 저 스피커도 컸지만 음악 소리까지 내빈 소개하면서 짠짜잔 음악 소리도 엄청 컸었거든요. 맞죠.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 방사 자체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눈여기로 정말 황새가 동원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뭐 황새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행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이런 거면 천연 기념물로 지정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멸종 위기종을 정하며 네. 그거를 참 어이가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가 네. 어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어요. 네. 환경단체가 홍태용 김해시장과 네. 관련 공무원, 국가유산청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도 했고요. 김해시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사태가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예, 파장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결국 홍태용 김해시장이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행사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 전반을 다 점검하겠다. 이 사과가 꼭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다른 두 마리는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저 박물관 옆에 보면 아직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관찰 중이고요. 세 마리가 모두 가족인데 폐사된 황새는 아빠입니다. 아빠. 그리고 A14 개체고 아내죠. 황새 백이 그리고 아기 황새 오기는 화포천에 잘 머물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일요일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두 마리 보고 왔거든요. 눈으로 봤습니다. 네. 이게 행사 가보면 되게 의전 매뉴얼이 분 단위로 촘촘하게 짜져 있잖아요. 예. 그 반만이라도 이게 내빈 말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나 이 사람들을 위한 매뉴얼도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일 계기로 이 지자체나 기관들이 보여주는 이 보여주기 행사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한번 바로 알아볼까요? 그러면 가을에 축제가 참 많은데요. 이번에는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하는 축제 만푸 소식입니다. 벌써 시즌이 됐군요. 올해로 벌써 20회 맞았는데요. 내일부터 3일간 창원 용지문화공원 일원에서 펼쳐지고요. 해마다 주빈국을 선정하는데 올해는 몽골입니다. 저기 가면 전통 음식, 나라별 전통 음식도 먹고 구경하는 맛이 있죠.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많이 가는데 맞아요. 저도 갔었어요. 김 계장이 혹시 주목하는 프로그램 있나요? 저는 이제 노래자랑 이게 이주민 가요제가
매년 실력자들이 등장해요. 물론 네. 가사는 몰라요. 네. 근데 그냥 다양한 그 문화를 보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이번에 전국에서 22개국에서 이제 또 치열하게 네. 참가를 했는데 치열한 예선을 뚫고 어떤 실력자들이 본선 무대에 오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축제 둘째 날인 토요일에 열리는데 네.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는 혹시 어떤 게 기대되세요? 저는 만푸하면 아무래도 퍼레이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퍼레이드가 그 도청부터 저 어디죠? KBS 밑에까지 그 거리를 도로를 다 막고 이제 막고 하는데 이거 정말 볼만 하거든요. 오후 4시에 합니다.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하는데 MBC 경남 TV로도 생중계를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MP타카를 통해서도 생생하게 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말고 4시에는 TV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이 네. 만푸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주말 동안 창원 KBS 사거리에서 경남 교육청까지 일부 시간대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네. 교통 정보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만난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계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